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지차표 예쁜 이하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차까지 올라왔어요. 타까지 올라왔어요. 귀엽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즌3 되면서 그거 예고한 바 있어요. 집 차주분들과 좀 더 가깝게 하겠다. 차주분들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 전야제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하나 매니저가 많은 차주분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고민을 너무 하는 분이라고 해요. 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쉽나요? 제가 이제 이 지입자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6년, 이제 7년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에도 상담을 하셨던 분이 전화가 또 오고 상담이 또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 갔을 때는 어떤 대답이 나오고 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또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혼돈이 계속 오는 거죠. 계속 따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본인 의지를 좀 믿어보세요. 그런 다음 결정을 딱 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젊은 분들이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젊은 분들이 왜요? 우리 아직 젊지 않습니까? 네, 젊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은 저희 일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시작하는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가장이고 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좀 나이가 젊은 분들,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그분들보다 조금은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 세차 많이 하시거든요, 중고보다는. 오래 했을 때 장점이 있는 게 세차지, 잠깐 했을 때는 사실 중고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문제는 일을 좀 하다 보면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주말에는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령층이 좀 젊은 차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지만 들어간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진아 씨.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차를 두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차를 중고로 간다고 해서 중고값이 많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가격으로 중고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차가 할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차주님들이 좀 더 절실하게 마음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만둘 때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전 인터뷰 때. 변호사 뭔가요 이게? 요즘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저희 회사 오셔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도 변호사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변호사를 대등을 해서 계약서를 진행한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보기에는 되게 안전할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잠깐. 네,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어요. 뭐죠? 그 변호사는 운수회사나 물류회사를 대변하는 대변인, 그러니까 변호인인 거지 우리 차주님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닌 거죠. 변호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런 요점인 것 같아요. 이 변호사의 대변하는 주체가 누구냐인 거죠. 차주의 입장에서 계약을 할 때는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등하는 게 더 올바른 것이다. 운수회사의 변호사만 너무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운수회사가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게 점. 나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다가 다가 아니야. 너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로서 좀 안타까웠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래서 더 차주분들께서 아마 방송 보신다면 마음으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상담 코너 바로 가볼게요. 시즌3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의 상담은요. 이거는 한 매니저분의 고민이었어요. 놀랍죠? 지입차주분이 아니시고요. 매니저분의 고민인데요. 그 운수회사에서 2년 정도 매니저 일을 이제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아는 형님하고 같이 2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운수회사를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운수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매니저로서 선배시잖아요.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는 많아요. 매니저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본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꿈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꿈을 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2년 정도 하고서 아는 형님과 시작을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운수회사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보여지는 그런 증서들이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회사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화주가 중심이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자체 물량으로 본인들이 조율을 해가면서 차주와 조율을 하면서 배차를 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니저님들이 당연히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면 본인 야망도 있고 꿈도 있고 도전도 하고 싶고 젊은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 나도 어느 번듯한 회사를 만들어야지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는 저도 높게 사요. 왜냐면 꿈이잖아요. 도전 정신이고. 하지만 그 도전 정신 뒤에 아 내가 이 회사를 차리면서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냥 차를 팔기 위한 분양 사무실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오더라도 그 차 한 대, 10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대가 우리 차주가 되더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냐, 내가 그 정도 역량을 갖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화물 운송 허가증, 뭐 법인 뭐 이런 거 솔직히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한 인생을 책임감을 갖고 좀 끌어줄 수 있는 내가 원동력을 갖고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선소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매니저분들이 일하다 보면 분명히 더 큰 곳, 회사, 뭐 내가 운영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1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매니저의 역할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양을 하는 분양 매니저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입차는 차주분들도 있지만 매니저분들도 같이 공생해서 나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로 시즌3에서 우리 차주분들 만날 거예요. 차주분들 만나러 아주 멀리까지 갈 겁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아주 멀리서 차주분들과 함께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네. 안녕!